그곳에 가니까요. 어마무시무시한 조정호 강사님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오전 수업을 받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집에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그동안 사모로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이. 그리고 막 스피치를 시키는데 자기 스타일이 안 맞다고 다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조정우 원장님은 전라남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말을 못 알아듣고 다른 분은 다 알아듣는데 혼자만 보고서 대본든다냐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대표님께서 저를 막 달래면서 그래도 이걸 마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대표님이 뭐라고 하냐면 치불치불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황진이 재수 없다고 너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부르고 못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그랬거든요. 대표님 저한테는 농담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기관에 붙어있고 이 기관에 흡수를 하려면 내가 그냥 거기에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냥 같이 농담 받아치고 그냥 한 수 위를 그냥 아무튼 저 나름대로의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황진이 겁나게 덕분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자격과정을 익산에서 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렇게 명강사 과정을 왜 해야 되냐면 저는 명강사 과정을 해서 점프한 강사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호 원장님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호 원장님 말씀처럼 저를 그 점프하는 강사로 변화되어오는 강사로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력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강의 횟수도 늘려주고 말 그대로 복합도 흘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날개 달고 이렇게 점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기관은 얼마나 좋은 밭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죄송한데 성경에 가시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좋은 밭이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멋진 강사들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한국 자격증기관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3만 원짜리 강의부터 시작했어요. 복지관 면접 봐서 갔지만 3만 원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3개 강의 주면서. 그런데 지금은요. 제 강의료가요. 그때보다 20배, 30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게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백그라운드 보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대표님 조정문 대표님께서 저에게 멋진 베이스를 깔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정호 원장님께서 저에게 날개를 달고 빵 점프할 수 있도록 변화의 여신으로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정화 원장님께서는 고병으로 사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저를 업로드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우리 본부에는 본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본부장님들께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저에게 보석 같은 피드백으로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사랑 황진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더 치네. 박수 안 쳐볼까요? 더 할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나 뭐 요양원이나 조금 이런 강의들은 저희 강사들한테 강의를 줍니다. 저는 이제 어떤 강의를 하냐면 지역 영양 강화라든지 마을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공사, 그다음에 요즘은 농협대학에서 강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시니어대학, 교인대학, 그다음에 대학교 강의도 한 번씩 하고 농업기술센터 이거식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조직 활성화 강의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역량을 넓혀가면서 한 발 한 발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기광택 강의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의 힘입니다. 저는 블로그는 정말 강사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카톡방을 때우지만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저는 제 할 일은 그냥 제 느낌대로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영역은 뭐냐면 내가 돈 들이지 않고 온라인에 거물주가 되는 게 블로그예요. 그래서 블로그로 나를 한번 브랜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온라인이 나의 땅으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점령해 보세요. 강사라면 블로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되냐면 제가 그걸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블로그에 땅이 노출을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땅이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 땅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함으로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막 5개 하고 내일 안 쓰고 며칠 안 쓰다가 또 그 다음에 10개 하고 3개 하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씩 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강사님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블로그에도 저축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시간이 조금 많을 때 블로그를 저축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저축해놔야 내가 꺼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처럼 블로그도 저축을 해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바빠서 못할 때 그거를 써서 저장해놓고 하면 우리 강사님들 변화하고 싶으세요? 변화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별로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는 우리가 강의 나가서 강의하는 것만 블로그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맛집이라든지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또 멋진 카페라든지 건강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스팅을 하세요. 저는 그걸로 포스팅을 했더니 그거를 타고 들어와서 강의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행동이 습관으로 바뀌어지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같은 행동을 우리가 2달 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 행동이 습관으로 바뀐대요. 그런데 같은 행동을 4달을 하게 되면 이 반복을 하게 되면 지인들이 이거를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6달 동안 하면 눈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를 1년 12달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사님들, 자,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인생을 바꾸고 변화하고 싶고 내가 강사로 정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를 해야 돼요? 블로그 쓸 습관을 꼭 가져야 되는데 왜 이거를 블로그를 써야 될까요? 제가 전국에서 강의가 들어와요. 전국에서 교육 문의가 들어와요. 이거는 바로 블로그예요. 그런데 블로그를 일주일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얼마큼을 써야 되냐? 2달을 써야 됩니다. 얼마큼이요? 2달. 여러분들이 2달 60일 동안 아주 끝다 하고 한번 써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딱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시게 되면 정말 성공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안 쓰면 불편해져요. 안 쓰면 불편해질 때까지 블로그를 써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3개 정도 지나서 쓰게 됩니다. 저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볼 때 블로그 쉽게 쓰는 것 같죠? 절대 쉽게 쓰지 않습니다. 저도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빨라서 하나 쓰는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저도요, 블로그 쓸 때요, 아이고, 하나만 쓸까? 이렇게 저도 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고 스킨 바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더 멋지게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성장의 길이 보이고 꺾기를 걷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블로그로 어떻게 나를 브랜딩해서 나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모두 일타강사가 되어서 날개 달고 뻥 하고 점프하는 모든 그런 명품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은 저한테 성공했다라는 말을 해주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성공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은 날마다 하고 있어요.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다 하고 싸우고 있어요. 오늘은 블로그 어떻게 써야 될까? 날마다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60일 동안. 그래서 저는 한국 자격 인증교육원을 만나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 블로그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만난 지 이틀 만에 대표님이 전화해서 피드백을 쫙 해주셨는데 내가 적어놓고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오너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저는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독수리가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까마귀예요. 자, 독수리 목덜미를 까마귀가 막 이렇게 교사된대요. 목덜미를. 그런데 독수리는 뻑뻑하지 않고 자기 할 일 막 기상한대요. 하늘을 높이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까마귀가요. 산소가 부족해갖고 죽게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쁜 소리, 어떤 소리 이런 게 들린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런 소리가 들려도 제가 힘든 적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 나는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강사들도 우리 익산지부 강사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상하는 그런 강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공이 될 때까지 기상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강사 일을 하면서 숙제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숙제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삶으로 우리 모든 강사님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